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에서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의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신예 조란 맘다니가 승리하면서 거물급 정치인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맘다니 후보의 급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전 뉴욕 주지사 비서 부부가 이번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역 물품 거래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합해 55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의 단순 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적에 따른 동포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체류 자격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환자의 치료 지연과 중단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전 승인 절차를 자발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시경 진단 등 일반적인 시술 승인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에서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개최한 감세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중국과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협정이 중국을 개방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은 지난 9에서 10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2차 합의 결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전 양측이 런던에서 다시 모여 협정을 체결하고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어 지난 10일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휘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 해제,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중국 정부도 양국의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런던 회담 뒤 중미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최근 승인을 거쳐 양측은 프레임워크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며 미국은 그에 상응해 중국에 대해 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신예 조란 맘다니가 승리하면서 거물급 정치인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맘다니 후보의 급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쿠오모 전 주지사도 본선거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021년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됐지만 최근 부패 혐의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일부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맘다니 후보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뉴욕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며 무료 버스, 무상 교육, 렌트 동결 등을 주장한 맘다니 후보의 급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예상 외로 맘다니 후보에게 크게 패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도 11월에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쿠오모 전 주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과 대기업, 헤지펀드 등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정치 신예인 맘다니 후보의 예비선거 당선에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비판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맘다니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적극 지지할지가 향후 본선거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본선거에는 공화당 후보로 가디언 엔젤스 창립자인 커티스 슬리와가 출마하며 전 연방검사인 짐 월든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전 뉴욕 주지사 비서 부부가 이번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역 물품 거래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주지사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며 중국의 대리인으로 일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후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중국계 부부 린다 순과 남편 크리스 휴가 지난 25일 뉴욕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국 내 특정 업체에 3,500만 달러 규모의 마스크 등 물품 계약을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순은 전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과 앤드류 쿠오모의 비서실에서 일했으며 과거 뉴욕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린다 순은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계약 알선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순 부부는 2020년 초 베이징의 인맥을 통해 계약을 알선하면서 마치 중국 정부가 추천한 업체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순은 마스크, 장갑, 기타 보호 장비를 구하기 힘들 때 지인들에게 계약을 주선하고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순 부부는 2020년과 21년 받은 대가는 23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인 린다 순은 주지사 비서실 근무 당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과 선물을 받는 대가로 주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라리 스포츠카와 호놀룰루와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약 6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등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합해 55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의 단순 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적에 따른 동포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체류 자격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내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방문 취업 H2 비자와 F4 재외동포 비자 통합을 추진합니다. F4 비자 재외동포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해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에 달합니다. H2 비자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착을 목표로 한 F4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F4의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F4 비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해 단순 노무 업무 취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하고 출국시키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부작용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F4 비자의 경우 H2와 달리 본국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자가 통합되면 현재 H2 비자 재외동포 10만 명에게 건보 혜택이 부여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자 통합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환자의 치료 지연과 중단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전 승인 절차를 자발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시경 진단 등 일반적인 시술 승인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비영리 건강 매체 KFF 헬스뉴스는 시그나, 휴메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트나,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협회, 카이저 퍼머넌트 등 대형 보험사들이 사전 승인 절차 간소화 결정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무릎 내시경, 대장 내시경, 백내장 수술, 분만 등 일반적인 시술은 사전 승인 절차가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다른 보험사로 변경된 환자도 90일 동안 기존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으며 사전 승인 결정 시 속도 개선과 명확한 의사소통, 전문의 직접 검토 원칙도 도입됩니다. 사전 승인 제도는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미리 치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환자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들은 매주 평균 12시간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비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적 강제가 없는 자발적 약속일 뿐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여전히 의사 권고를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메으멧 오즈 국장은 업계 자발적 변화는 환영하지만 필요시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위원을 전원 교체한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미량의 수은이 들어간 독감 백신을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일부 독감 백신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수은 성분 티메로살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올해 독감 백신으론 티메로살이 없는 1회 접종 백신 제형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표결엔 자문위원 7명 중 1명이 기권하고 5대1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그동안 수은을 기반으로 한 티메로살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국에서 6세 이하 어린이에게 권고되는 백신엔 티메로살이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다회 용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제형에 한해서만 오염 방지를 위해 미량 포함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지난 독감 시즌에 투여된 예방접종의 5% 미만이 이런 다회용 제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티메로살이 함유된 독감 백신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의학계에서는 위원회가 티메로살의 유해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영유아의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주사제 엔플로시아를 5대2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제약사 머크가 만든 이 백신은 정부의 아동 예방접종 권고 목록에 포함돼 광범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지 10년 만에 동성 커플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론에도 큰 변화가 생겨 미국인 약 70%는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내린 이후 10년 뒤인 현재 결혼한 동성 커플이 82만에서 93만 쌍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39만 쌍에서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동성 결혼이 수정헌법 14조가 규정한 기본권에 속한다고 판결하며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년간 동성 결혼에 대한 여론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 약 70%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0년 전 27%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015년 판결 이후 보수적이었던 남부 지역에서 동성 커플 결혼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 동성 커플의 결혼율은 59%로 10년 전 38%에서 21%포인트 늘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도로가 녹아내리고 차량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부 미주리주에선 도로가 갑자기 솟아오르며 차량이 공중으로 튕겨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주 초 뉴욕의 기온이 화씨 99도까지 치솟으면서 버스 한 대가 도로를 뚫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버스는 롱아일랜드 공원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뚫고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버스의 뒷부분이 주차장 바닥을 뚫고 내려앉았으며 앞부분은 공중으로 들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고 운전자 역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맨해튼 도심에서는 소방차 한 대가 아스팔트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화씨 96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속 소방차 바퀴 주변 아스팔트는 마치 모래늪처럼 가라앉아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폭염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갑자기 솟아오르며 차량이 공중으로 튕겨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온으로 달궈진 아스팔트가 팽창하면서 위로 솟구치는 블로우업 현상입니다. 균열로 인해 포장도로가 약해지고 열로 인해 도로가 휘어지고 뒤틀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태미 더크워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초당적 결의안인 만큼 상원에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엔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심 조약 동맹국이자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보, 무역, 민주적 가치의 린치핀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6.25 75주년을 기념해 미군과 연합군의 용기, 희생, 봉사의 경의를 표하고 전쟁이 남긴 유산을 인정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이었던 고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의 추모식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94세를 일기로 타계한 고인이 2007년 연방 하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세입위원장으로 취임한 장소였던 하원 롱워스 빌딩 내 세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추모식엔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주미 외교사절을 대표해 참석한 조현동 주미 대사는 추모사를 통해 랭글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한 희생과 신뢰의 상징이자 당파를 초월한 실천을 통해 한미 동맹의 가치를 몸소 구현해 보인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26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랭글 전 의원 추모 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유족 측에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은 고인의 모교인 뉴욕 시립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어제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사업 후보로 전국에서 총 2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공공성, 건물안전관리 대책, 동포지원사업 운영 경험 등 동포정책 전문성을 종합 고려해 23곳을 선정했습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23개 단체는 출입국, 체류, 비자, 영주, 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 상담, 취업, 주거, 의료 등 국내 생활 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 거주 동포의 적응과 사회 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낙태 시술과 피임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낙태 반대 측의 오랜 목표였던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중단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 판결은 낙태 시술 등을 제공하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운영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미국 내 159개 지부와 600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2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강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